제가 어제는 교사 교육을 했거든요. 저희 자라다의 새로운 신임 교사분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면서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 교육을 받아보니까 이 교육은 남자애들뿐 아니라 여자애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왜 우리는 남자애들에게만 이 교육을 하는 걸까요? 라는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왜 우리는 하필 이름이 최민준 TV가 아니라 아들 TV인가? 그리고 제가 자라다 남한미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나서 왜 거기에는 여자애들을 못 오게 하고 남자애들만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남자아이들 문제가 지금 현재는 사회 문제라고도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이번 점수를 보면요, 처음으로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에 비해서 원래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는 항상 남자애들이 여자애보다 숫자가 더 나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학과 과학에서도 밀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 언어, 영어나 국어 같은 거 있잖아요. 점수가 평균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만 15세 아이들에게 이제 조사했던 결과인데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만 15세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6세, 7세 나이를 가리지 않고 남자애들의 자존감 하락 문제는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다. 자, 지금 보면 ADHD도 남자애들, 여자애들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습니다. 틱장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치료하는 공간에 가면 남녀 편성 비율이 남자애들, 여자애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PC방에 가면 게임을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녀 비율이 점점 여성분들도 PC방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치료소에 게임 중독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99.9%가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려져서 잘 모르는 사회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저 작은 프로젝트에서 시작했던 일인데요. 지금은 더 남자아이들만 교육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는 이게 일종의 사회운동?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남자애들이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냥 생물학적 고유한 남성성이라는 것들이 지금 사회에서 자꾸 그냥 뜯어고치려는 면으로만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나 기조, 이런 것들이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남자 선생님들만 고용을 하기 위해서 남자애들만 수업을 하는 기조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비율이 초등까지를 봤을 때 90%가 이제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제 기인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어떤 사회적인 누구한 편파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남녀 성비는 조금 더 맞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녀를 다 가르치려고 했었고 유아교육 회사에 들어가려고 입사 지원서도 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거절당했고,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은 딸 키우는 어머님들이 별로 남자 선생님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가르치는 남자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남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예전에는 있잖아요, 삼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방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백수 삼촌들이 있잖아요.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양말에 구멍 난 거 신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그런 삼촌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되게 재밌었고 유쾌했고 배울 거 그리고 따라갈 것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애들에게 남성 롤모델이 완전히 실종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속적으로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풀어놓으면 놀이터에서도 있잖아요, 형들에게 끌리는 양상들이 있어요.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더 세고 더 강한 형들에게 무서워하면서도 끌리고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형들을 막 쫓아다니다가 형들이 귀찮아서 밀어요. 그 애가 또 옵니다. 울다가 또 쫓아가서 형들을 쫓아가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머님들은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남자애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남성성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앞에 나의 롤모델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 내가 이렇게 쫓아갈 만한 남성 롤모델이 현저히 적은 사회를 살고 있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 남자애들이 게임에도 많이 빠지지만 유튜브에도 많이 빠집니다. 걔네들이 보는 채널을 보면 남성 유튜버들을 많이 따른다라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남성 유튜버들과 그들의 유대관계를 보면 그 유튜버들은 형이야, 형 쫓아해, 나는 형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형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현장에서 현실로 볼 수 없는 남성 롤모델을 유튜브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무조건 남자에 대한 남자 선생님이 가르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라도 남자 선생님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 돼야 되겠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남자애만 가르치는 일과 남자 선생님만 이렇게 고용을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성을 차별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취약점의 문제점들이 있고 그것을 누군가는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남자애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남자애만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거, 교재를 만들어도 아들의 한글, 아들 상자 뭐 이런 이름이 달려있는 교재들이나 아니면 교구를 많이 만드는데요. 자, 이걸로 인해서 제가 공격을 받은 적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리트윗을 6,000번 당하면서 욕을 먹은 적도 있고요. 머니투데이 기자분이 성차별적 교구 아들 상자에서 기사에 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유지하는 일은 아마 아들 키우는 분들은 대번에 아실 거예요. 남자애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은 남자애들이 공룡 좋아하는 거, 자동차 좋아하는 거, 싸움놀이 좋아하는 거 다 미디어 영향이고 누군가가 가르치고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 많이 계신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 낳아보면 그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느낌으로 아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단 한 번도 이들에게 공룡에 대한 조기 교육하지 않았는데 싸움놀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들이 본능적으로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알고 있었던 아동의 상식과 실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전자, 자연의 썸띵 이런 거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찍거나 이런 행위들이 누군가를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도 사회에 남자애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있는가, 좀 눌려가고 있는가, 남녀에 대한 프레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 문제예요.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한쪽이 눌려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항상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약자에게는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어른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